여러분, 땅에 박힌 쇠붙이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냥 녹슨 철막대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된 기이한 사건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오싹한 실화입니다. 1998년 한 남자가 산속 깊은 곳에서 땅에 박힌 쇠막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뽑아냈죠.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2년 후, 그 남자는 쇠막대를 뽑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는 13년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한 걸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그의 가족들은 다시 그 산을 찾았어요. 산신령께 제를 올리기 위해서였죠. 제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쇠막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것과 똑같은 형태의 땅속 깊이 박힌 쇠붙이였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3년 전의 악몽이 떠오를 텐데요. 그럼에도 그것을 뽑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쇠막대가 무엇인지, 왜 그곳에 박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이한 사건의 전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1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던 그 암울했던 시절로 말이죠. 일본은 단순히 우리의 땅만 빼앗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근본적인 것을 노렸어요.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 그리고 미래까지 말이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들은 조선의 명당 자리마다 쇠막대를 박아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악명 높은 풍수 침탈 정책이었죠. 왜 쇠막대를 박았을까요?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조선의 힘은 땅의 기운에서 나온다. 그 기운을 끊어버리면 조선은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곳곳의 산맥 혈자리,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모이는 지점이라고 여겨지는 곳들에 철제 말뚝을 박아 넣었다는 겁니다. 백두대간의 주요 능선, 각 지역의 진산이라 불리는 산들, 왕릉 주변, 명당으로 알려진 곳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넘는 쇠말뚝이 박혔다고 하죠. 이게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시행했어요. 그들은 조선의 풍수 전문가들까지 동원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일본 육군 참모본부 소속의 측량팀이 직접 움직였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쇠말뚝의 길이는 보통 1m에서 1.5m 정도였습니다. 지름은 7cm에서 10cm 사이였고요. 재질은 단단한 철이나 강철이었어요. 표면에는 일본어로 제작 연도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가 새겨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건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말뚝의 머리 부분은 둥글거나 평평한 형태였고, 끝부분은 뾰족하게 가공되어 있었습니다. 땅속 깊이 박아 넣기 위해서였죠. 놀라운 건 박는 위치의 정확성이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박은 게 아니라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정확한 혈자리를 노렸다는 겁니다. 산의 전기가 흐르는 용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땅의 기운을 뜻하는 말이죠. 그 용맥이 모이는 지점, 바로 그곳에 쇠말뚝을 박았어요. 이런 행위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조선 땅의 전기를 끊어서 더 이상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특히 독립운동가나 지도자가 나올 만한 명당이라고 여겨지는 곳들은 집중적으로 공략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원천 차단하려던 음모였던 셈이에요. 광복 이후에도 이 쇠말뚝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깊은 산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박혀 있었으니 찾기도 어려웠고, 찾았다 해도 뽑기가 쉽지 않았죠.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 쇠말뚝들을 찾아 제거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운동의 일환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쇠말뚝 제거 작업이 진행됐죠. 주요 산맥과 명산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쇠말뚝이 발견되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이한 일들이 계속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쇠말뚝을 뽑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원인 모를 사고나 질병을 겪는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사업이 망했고,
어떤 이는 큰 병을 얻었으며 또 어떤 이는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졌죠.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미신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계속 쌓이면서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일본의 저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린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인공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를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는 1998년 어느 가을날 경상북도의 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죠. 그날도 그는 혼자 산행을 나선 참이었어요. 산의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그의 눈에 띄었어요. 땅에서 조금 튀어나온 쇠붙이 같은 게 보였던 거죠. 호기심이 생긴 김 씨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녹이 잔뜩 쓴 철제 막대기가 땅속에 박혀 있었어요. 튀어나온 부분은 고작 5cm 정도였죠. 그는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혹시 그 유명한 일제의 쇠말뚝이 아닐까? 당시는 전국적으로 쇠말뚝 제거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관련 보도가 나오곤 했죠. 김 씨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어요. 이걸 뽑아내야겠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힘에 부쳤습니다. 그 철막대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산을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며칠 후, 김 씨는 마을 청년 서너 명과 함께 다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 쇠지뢰 같은 도구들을 준비해 갔죠.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주변 흙을 파내고 쇠막대 주변을 노출시키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어요. 그리고 드러난 쇠막대의 실체는 놀라웠죠. 땅속에 박힌 부분이 무려 1m가 넘었습니다. 지름은 8cm 정도 되는 튼튼한 철제 막대였어요. 표면에는 일본어로 뭔가가 새겨져 있었죠. 이게 진짜 일제가 박은 쇠말뚝이구나. 김 씨를 비롯한 일행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을 내서 뽑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쇠막대는 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김 씨와 일행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다는 뿌듯함이 들었어요. 뽑아낸 쇠막대는 마을 회관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훗날 역사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김 씨는 그날 이후 뭔가 큰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행동을 칭찬했어요.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그래서 더욱 무섭게 말이에요. 시간은 흘러 2000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쇠말뚝을 뽑은 지 정확히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김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등산을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다름 아닌 2년 전 쇠말뚝을 뽑았던 바로 그 산이었어요. 산행은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컨디션도 괜찮았죠. 김 씨는 2년 전 쇠말뚝을 뽑았던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죠. 그때 그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김 씨의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엄습했어요. 마치 누가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이게 그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쏟아지듯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요. 다행히 뒤따라 오던 다른 등산객이 그를 발견했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된 김 씨는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죠.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김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겁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건강했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죠. 더욱 기묘한 건 그가 쓰러진 장소였습니다. 2년 전 쇠말뚝을 뽑았던 바로 그 자리였던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냥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쇠말뚝을 건드려서 그런 게 아닐까. 일본의 저주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런 말들이 들려왔죠. 가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다니.
민족 정기를 세우려던 행동이 저주가 되어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시도했죠. 한의학도 동원했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김 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만 있었죠. 가족들의 삶도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김 씨의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아내는 백발이 늘었어요. 그래도 김 씨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2013년 쇠말뚝을 뽑은 지 15년, 쓰러진 지 1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산에 산신령께 제를 올려보시오.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시오. 아내는 반신반의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김 씨의 가족들은 그 산을 찾았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이었죠. 아내와 2 자녀,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함께했어요. 그들은 쇠말뚝을 뽑았던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희미했지만 대략적인 곳은 알 수 있었죠. 그곳에서 정성껏 제물을 차렸습니다. 과일과 떡, 술을 준비해서 산신령께 절을 올렸어요. 저희가 무지했습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남편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빌었죠. 제를 올리는 내내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바람 한 점 없던 산 속에 갑자기 솔바람이 불어왔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죠. 가족들은 묵직한 마음으로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저게 뭐죠?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땅에서 무언가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철제 막대기였습니다. 녹이 쓴 땅속에 박힌 쇠붙이. 15년 전 그들이 뽑아냈던 것과 똑같은 형태였죠. 또 쇠말뚝이야. 아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13년 만에 이 산을 찾았는데 하필 산신제를 올리고 내려오는 길에 또 쇠말뚝을 발견하다니.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죠. 15년 전에는 주저없이 뽑아냈습니다. 민족 정기를 세운다는 명분으로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남편은 13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고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이 쇠말뚝은 정말 민족 정기를 해치는 일제의 잔재일까요? 아니면 이 산의 기운을 지키는 무언가일까요?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그 쇠막대를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겁니다. 15년 전 남편이 뿌듯해하던 얼굴, 쓰러져 있는 남편의 모습, 1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방금 전 산신령께 올렸던 간절한 기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아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두고 가자.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 쇠막대를 그대로 둔 채 산을 내려왔어요. 이상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온 지 며칠 후, 김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전혀 반응이 없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생긴 거죠. 의료진도 놀라워했어요. 완전히 깨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후로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미세하게 고개를 돌리는 정도의 움직임이었죠. 기적적인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었어요. 13년간 아무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요. 2번째 쇠말뚝을 그대로 둔 게 잘한 일이었을까? 가족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4년에 개봉한 영화 파묘의 실제 모티브 중 하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무속인과 풍수가들이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과 맞서는 내용이 나오죠.
땅에 박힌 쇠말뚝이 불러온 저주와 악령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물론 영화는 극적 효과를 위해 각색되고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에는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쇠말뚝을 뽑은 후 불행을 겪었다는 증언들이요. 어떤 마을에서는 쇠말뚝을 뽑고 난 뒤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요. 3년 동안 무려 7번의 큰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쇠말뚝 제거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연이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강원도의 한 산에서는 쇠말뚝을 뽑던 중 갑자기 날씨가 변해 폭우가 쏟아졌고 일행 중 한 명이 벼락을 맞았다는 증언도 전해집니다. 제주도에서는 쇠말뚝을 뽑은 후 마을에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물론 과학적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지만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쇠말뚝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서로 연관 없는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 풍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쇠말뚝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뽑는 방식이 문제다라고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쇠말뚝은 이미 그 자리에서 수십 년간 땅의 기운과 균형을 이루며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것을 뽑아버리면 기운의 흐름이 급격히 변하고 그 변화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산신제를 올리고 땅의 신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화의식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심리적 요인을 지적합니다. 쇠말뚝과 관련된 불길한 이야기들이 널리 퍼지면서 일종의 집단 심리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쇠말뚝을 뽑으면 불행이 온다고 믿게 되면 실제로 무언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쇠말뚝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강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실제 건강 문제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일종의 노시보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나쁘다고 믿으면 실제로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도 모든 사례를 완벽하게 해명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김 씨처럼 쇠말뚝을 뽑은 정확한 그 장소에서 쓰러진 경우는 설명하기 어렵죠. 역사학자들은 일제의 쇠말뚝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그런 조직적인 정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문서 기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본 측 공식 기록에는 이런 정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정황상 증거들과 구술 증언들이 많이 남아있을 뿐이죠. 발견된 쇠말뚝들에 새겨진 일본어 표시, 제작 연도 등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시절의 것이 맞습니다. 이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풍수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측량이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학계의 공식 입장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이 조선 전역의 지형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박은 측량용 말뚝일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풍수 침탈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쇠말뚝이 명당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니까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쇠말뚝을 둘러싼 기이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202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쇠말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이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요. 그때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걸 뽑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김 씨의 가족은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쇠말뚝을 뽑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쇠말뚝을 그대로 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안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믿음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미신이라고 일축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 민족 정기를 세우려던 행동이 한 가족의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제의 잔재를 그냥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역사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작정 뽑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믿음과 과학, 선의와 결과에 대해서 말이죠. 영화 파묘가 흥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 그리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다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영화 개봉 후 쇠말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쇠말뚝 위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생겼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호기심만으로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저주든 우연이든 아니면 단순한 미신이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가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2013년 이후 김 씨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깨어나진 못했지만 가족들과의 교감이 가능해졌다고 하죠. 눈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간단한 손짓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13년간의 암흑에서 벗어나 조금씩 빛을 보고 있는 셈이에요. 가족들은 이것이 두 번째 쇠말뚝을 건드리지 않은 덕분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산신령이 그들의 간절함을 들어준 것이라고요. 과학적으로는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뇌의 신경이 조금씩 회복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13년간 아무 변화가 없다가 두 번째 쇠말뚝을 발견하고 그대로 둔 직후에 변화가 생긴 거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고 과학의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쇠말뚝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퍼진 거죠. 전국적으로 쇠말뚝 제거 운동이 한때는 활발했지만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많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종교적 의식을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무작정 뽑아내던 과거와는 달라진 거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셈입니다. 김 씨의 가족은 지금도 매년 그 산을 찾아 산신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그리고 두 번째 쇠말뚝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말이죠. 혹시 언젠가 누군가가 그 쇠말뚝을 발견하고 뽑으려 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서 뽑을까요? 아니면 김 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대로 둘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땅속 깊이 박힌 녹슨 쇠막대 하나. 그것이 일제의 잔재라면 뽑아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을 뽑았던 사람이 13년간 의식을 잃고 누워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쇠막대를 발견했을 때 그대로 둔 후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작용하는 걸까요?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조용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같은 불행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쇠말뚝은 여전히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깊은 산속, 우리가 모르는 곳에 수없이 많이 박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또 다른 비극을 낳아서는 안 되니까요. 영화 파묘는 이런 고민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땅에 박힌 것은 단순한 쇠막대가 아니라 역사의 무게이고 풀리지 않은 원한이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라는 메시지죠. 관객들이 영화를 보며 느낀 오싹함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땅,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경외심이었을 거예요. 김 씨의 가족이 두 번째 쇠말뚝 앞에서 내린 결정은 현명했을까요? 아니면 비겁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들은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13년간의 고통이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때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민족 정기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평화와 안전도 소중합니다. 그들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 김 씨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산신령의 응답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 치유 과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해석할 뿐이죠.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역사의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과거의 잔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 씨의 사례는 성급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선이라 할지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이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여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쇠말뚝을 그대로 둔 것이 정답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 씨의 가족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쇠말뚝을 발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앞에도 같은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역사를 바로 세울 것인가, 현상을 유지할 것인가, 용기를 낼 것인가, 신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해야 하죠. 다만 한 가지, 김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영화 파묘가 흥행한 이유는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 영화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뿌리에는 김 씨 같은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화는 허구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들은 매우 현실적이죠. 땅속 깊이 박힌 쇠말두. 그것은 단순한 철막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이고 상처이며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거와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가?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쇠말뚝이 모두 제거된다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쇠말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죠. 김 씨는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13년간의 어둠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믿습니다. 두 번째, 쇠말뚝을 건드리지 않은 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매년 가을 그들은 그 산을 찾아 산신제를 올립니다. 감사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쇠말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할 때까지, 아니면 영원히 그 자리에서 땅과 하나가 될 때까지 말이죠. 이것이 26년 전 시작된 쇠말뚝의 저주, 아니 쇠말뚝의 이야기입니다. 저주라고 부를지, 우연이라고 부를지, 교훈이라고 부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 선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것.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쇠말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이 김 씨의 가족이었다면 두 번째 쇠말뚝을 발견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서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3년간의 고통을 생각해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무게를 느끼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땅속 깊이 박힌 쇠말두. 그것은 오늘도 어디선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견되기를, 그리고 선택받기를 말이죠.